아직 사무실을 못 벗어났습니다. 제가 계속 밤새가지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셨을 때 제가 훨씬 더 쌩쌩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오늘 연습은 다 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70분 정도 서 있는데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70분 정도 서 있는 게 잘 안 되세요. 그래서 70분 동안 서 있는 거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보시면 70분 서 있으라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차렷 자세로 잘 서 있다가 이제 시간 좀 지나면은 이제 몸을 비비 꼬기 시작해요. 몸을 비비 꼬기 시작하다가 이제 결정이 뒷짐집니다. 딱 뒷짐지고 이제 마이크 딱 들고 딱 이러고 있다가 또 뒷짐졌다 이런 식으로 자세가 나오거든요. 공식석상에서 자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식석상에서 자세는 이렇게 열중서 자세를 취하시고 이렇게 다리를 모으시면 본인은 못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 몸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몸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반드시 벌리셔야 되고요. 군대 있을 때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으시고 마이크 처리할 때, 자 보세요. 마이크 처리하실 때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면서 길어지면 손을 이렇게 뒤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 안 좋죠? 그 다음에는 차렷 자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여기 이렇게 딱 붙어서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충 떨어져서 막 너덜거리거나 이렇게 막 흔들흔들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세는 이렇게 딱 벨트 쪽에 그냥 손을 딱 얹어 놓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제일 편한 자세입니다. 제일 정중하고 편한 자세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고 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영상 뭐 보셨습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찍어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봤고요. 예. 제가 죄송하지만 유튜브 동영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하지? 대체로 좀 이런 거예요. 제가 소장님 같은 분을 한 10,000명 정도 트레이닝 시켜봤는데 오늘 간단하게 정신무장 훈련 잠깐 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PT를 업으로 하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PT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현장 소장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브리핑도 해보셨고 사내 브리핑도 여러 번 해보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브리핑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필드에 나오시면 제일 크게 당황하는 게 뭐냐면 내 실력이 이렇게 형편없었나? 이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70분 서 계시면 내가 70분을 서 있을 수가 없구나. 이걸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체까지 안 잡혀서 그런데 지금도 몸을 움직이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발표할 때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발표할 때 이렇게 이게 굉장히 보기 싫은 거예요. 무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붙박이처럼 딱 서서 이렇게 쭉 브리핑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보신 적 자체가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기려면 실력이 있어서 게임에서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딱 2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깁니다. 첫 번째는 게임의 룰을 잘 아는 거예요. 모든 게임에는 법칙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먼저 잘 깨달아서 그 게임의 룰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게임의 룰을 파악해서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간절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팀은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승리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어디 갔니? 소장님 오시면 드리려고 제가 한 권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사무실에 갖다 놨고 제목이 뭐죠? 뭐라고 써있죠? 실전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 그 위에 써있는 게 있죠. 강의죠. 이기는 연습입니다. 제 책 제목이 이기는 연습이에요. 이기는 연습 강비조 실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실전 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해서 뭐냐?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전에 이기는 연습이 돼 있어요. 이기는 습관, 이기는 연습. 나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아무리 작은 게임에도 들어가면 나는 이기겠다.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쭉 보시면 골프를 치든 탁구를 하든 바둑을 두든 굉장히 그 게임에 몰입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고 저렇게까지 하고 싶나? 이런 분들 있죠. 되게 승부욕에 불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기 좋지 않고 추잡스럽죠. 이기려고 막 기를 쓰고 막 바둑, 골프 물러줘! 타수 집으셔줘! 뭐 이러시는 분들 추잡스럽죠. 그런데 그게 승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거를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게임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이거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거를 이 게임의 정의를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은데 물론 있죠. 그런데 그런 애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애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게임의 정의를 전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투라고 생각하고 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룰을 정한 사람은 강비조도 아니고 소장님도 아니고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런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지 프레젠테이션 잘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들어오실 때 그래야 행복하게 이 전투를 이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한국에서 PT하러 그러니까 잠깐 가서 PT하고 오겠다. 물론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먼저 판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강비주 작가를 데려다가 야 작가를 투입해서 한번 일을 해봐 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는 강비조를 쓰면 물론 제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강비조가 있으면 반드시 무조건 이긴다. 이것도 맞는 룰이긴 한데 대부분 저를 갖다 쓰는 팀은 언더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더독이 뭔가요? 언더독이라고 하시던가요? 언더독이요? 개싸움 할 때 밑에 있는 게 걔가 막 이렇게 싸우는데 걔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영어로 이제 언더독이라고 그러죠. 언더독. 그러니까 약한 개라는 뜻입니다. 약한 개.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소장님을 상대하기로 한 그 소장님이 언변이 아주 출중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언변이 아주 출중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 폰을 쏙 빼놓는 스타일로 브리핑을 한다라고 정평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들은 정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한 턴키만 한 1000여 건 이상 했으니까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하고는 다 한 번씩 협업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 참 잘 싸워요. 잘 싸웁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그래서 같은 편이 됐을 때 이긴 적도 많고 또 상대편이 됐을 때 정말 좀 당황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황할 정도로 물불 안 가리고 덤비니까 이거 뭐지 미쳤나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저희가 이게 짠 스케줄이 있어요. 그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 하면 시합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그 레벨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PT를 하는 동안 내가 PT를 해서 이길지 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정도 가서 대충 몸 풀고 나오면 무조건 승리야 라고 생각되시는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의 목표니까 소장님의 목표도 그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건데 소장님을 이렇게 몸을 지금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는데 소장님 이제 시간이 길죠. 근데 이제 줌으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소장님이 줌으로 하더라도 저도 줌으로 트레이닝 하는 건 처음인데 줌으로 하시더라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동영상 안 보셨으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라는 동영상의 뭐 핵심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그 항목은 갖고 계시죠? 어떤 동영상을 보십시오라고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그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링크를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 예.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빨리 알아야 돼.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뭘? 요령을 빨리 알아야 돼. 어떤 요령? 어떻게 하면 실력이 빨리 느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요령을 제가 일러드리니까 그걸 보고 오시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요령을 알고 오시면 그 요령대로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면 되는데 이제 그 요령을 모르고 오셨으니까 이제 그 요령을 이제 일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에 좀 더 자세하게 일러드리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일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의 목소리, 본인의 녹화된 영상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태로 일하는지를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자, 약속합니다. 나는 모니터링을 항상 한다. 따라 읽어주세요. 나는 모니터링을 항상 한다. 나는 모니터링을 항상 한다. 자,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발성도 부정확합니다.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목소리 내는 걸 연습하셔야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반드시 모니터링 한다. 나는 반드시 모니터링 한다. 예. 발성이나 호흡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도 키워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해드릴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그게 좀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연습한 이 화면을 본인이 직접 보셔야 돼요. 네. 직접 보셔야 됩니다. 몇 번 보시겠습니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오케이! 보통 한 2번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트립에 걸리지 않으신 거예요. 10번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통과! 10번 보시면 충분하고요. 지금 화면 모니터링 할 때 보시면 몸을 지금 움직였어요.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움직이셨죠? 저는 어깨 안 움직이죠? 예. 네, 이게 연습된 사람과 연습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저처럼 되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정도 발표하시면 충분히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보라고 했던 거는 질의답변과 프레젠테이션 중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질의답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질의답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질의답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PT를 보고 호감이 생겼는데 질의답변에서 얘를 뽑아야 되겠다, 안 뽑아야 되겠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어느 걸 먼저 하겠습니까? 질의답변. 질의답변 연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답변 연습을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시합장에 들어왔는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멍청한 애들이 어리석고도 멍청한 애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예상 질문을 뽑고 예상 답변을 적어서 외우도록 시킵니다. 그래서부터 한 50문항 정도로 외우는 거예요. 멍청한 애들이죠. 멍청한 애들. 왜? 첫 번째, 준비한 질문이 안 나와. 두 번째, 준비한 질문이 나와도 준비된 대로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멍청한 과정을 다른 팀 애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하죠. 왜? 강비조가 있으니까. 강비조가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알고 오시면 바로 우리가 실전 연습에 들어가는데 모르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짤두단. 짤두단. 네. 짤두단 애우십시오. 그냥 애워요. 지금은 모르고 오셨으니까 그냥 애우시면 됩니다. 자, 짧은 문장. 따라해보세요. 짧은 문장. 짧은 문장. 두 갈씩. 두 갈씩. 단정형. 단정형. 네.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에 돌발적인 질문이나 예상의 질문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짤두단. 뭡니까? 짧은 문장 두 갈씩 단정형. 대단하십니다. 처음 듣고 이렇게 따라서 외우신 분은 처음이에요. 이거를 알고 오셨어야 오늘 트레이닝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짧은 문장 두 가지씩 단정형을 왜 하는지는 동영상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장 두 가지씩이라는 내용을 이제 알았어.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를 트레이닝 목표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기간 동안에 이런 추임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하거나 말을 하는데 추임새가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등외가 되는 겁니다. 등수에 들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발표를 하는 동안 저희 추임새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발표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TV에 나오는 유명 강사가 저희 이런 추임새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그 경지가 잘하는 사람의 경지예요. 자, 그런데 왜를 생각해야죠. 왜를. 그러면 왜 걔네들은 저희 그런 추임새가 없냐라는 거예요. 왜 없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추임새를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지 말고 왜 걔네는 추임새가 없나?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죽도록 연습해서 없다? 원고를 다 외워서 없다? 발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없다? 세 개 다 아닙니다. 걔네들이 추임새가 없는 이유는 요령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요령? 제가 지금 말하는 동안에 추임새가 없는데 왜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없을까? 다 외웠나? 머리가 그렇게 좋나? 훈련이 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간단한 요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임새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요령이란 뭐냐?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 중에는 긴 문장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추임새가 들어가는 이유는 긴 문장으로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로 긴 문장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두괄식으로 얘기한다. 얘기를 막 하고 설명을 막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결론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경우 많죠? 네. 부하 직원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죠? 네. 그래서 생각하죠. 쟤는 내용을 잘 모르거나 멍청하구나.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요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또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움직이잖아요. 제가 훈련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제 유튜브 동영상에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내가 못 알아들을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데 두괄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을 잘하는 느낌을 주는 게 짧은 문장이었다면 어떤 설명을 했을 때 또렷하고 영리하게 보이는 방법을 말해주는 게 두괄식이에요. 두괄식으로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두괄식이 뭐죠? 본론을 먼저 얘기하는. 맞습니다. 메인 센텐스가 항상 앞에 오는 거를 두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두괄식이에요. 나도 죽고 아빠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는다. 그러니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메인 센텐스가 끝에 오면 이게 미괄식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사람은 다 죽는다. 나도 죽고 아빠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그러니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위아래로 묶어주면 숨이 쌍괄식, 숨이 양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써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일 좋죠. 그러나 현재 무조건 두괄식으로 말한다. 따라해보세요. 무조건 두괄식으로 말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내가 말도 잘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데 왠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신뢰를 얻지 못합니까? 동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단정형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비정호 와서 얘기합니다. 소장님, 저를 따라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소장님의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저랑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소장님 저랑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성적, 실력 향상됩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니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차이 아시겠죠? 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슨 표현을 쓴다? 단정형. 쓴다. 자, 따라해보세요. 짤두단. 짤두단. 외워야 됩니다. 외우시는 거예요. 몸에 딱 붙어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짧은 문장 두괄식 단정형 이렇게 딱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 있으니까 보시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